네, 대전시정실로 네, 이번 주 첫 번째 코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아래옵니다 시간이죠. 이번 주에는 굿모닝 충청 신성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왜 한 템포 쉬어요? 뭐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 흉내내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느리잖아요. 네, 이번 주 어떤 거 아래시겠습니까? 아, 썰렁하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입다집 못할까? 연기한 거예요 지금? 저 연기 좀 해봤어요.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축하 연설을 하셨었죠. 그런 가운데 한 졸업생, 석사 이제 졸업생이 끌려나간 경호원들에 의해서 끌려나간 봉변을 당했습니다. 봉변을 당했는데 유성 경찰서까지 거의 연행됐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는데 저 지난번에 전북에서도 또 강성희 의원이 끌려 나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네. 아니 이 정권 들어서 왜 자꾸 그런 인사들이 자꾸 끌려 나가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 그렇죠. 최근에 그것도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소아청소년과 그 협회 의사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경호처 직원들에 의해서 입을 막힌 채, 그러니까 입틀막이라고 하죠. 끌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아니 국민이 지금 대통령님이 국민 목소리 듣겠다라고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뭐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요렇게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씀이 돼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시민의 몸에, 국민의 몸에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는 거 이거 폭력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는 이게 오히려 퇴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함부로 손을 대요 국민의 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들이 대통령에게 달려든다든지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호처 직원들이 제압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말 몇 마디 했다는 이유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정말 좀 나빠요. 네. 사실 대통령이랑 당시에도 꽤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졸업생을 그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끌어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두 가지가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일부 언론들은 알고 보니 녹색정의당 뭐 대전시당 대변인이었다, 당원이었다 이런 식으로 본질을 좀 흐리는 듯한 그런 보도가 있었다는 거는 분명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사실 국가는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는 이유로 법으로 보장해준 합법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렵네. 국민들이 세금 걷어가지고 뭐 무기 사주죠. 총도 사주고 또 잘못한 국민이 있으면은 인신 구속도 시키고요. 뭐 물론 국가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폭력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어야겠죠. 이렇게 무차별하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이분은 굉장히 평범한 그냥 졸업생이었고 지금 당장 걱정하는 것도 그런 정치적 보복이나 그런 게 아니라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까. 되게 순수한 소시민적인 분인데 그런 분을 완전히 정치화시키고 마치 불순분자처럼 왜곡하는 그런 언론 보도는 지향이 아니라, 발음이 안 좋아서 한 번 더 언급한 건데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고, 두 번째 역시 저도 그 말씀에 100번 공감합니다. 어쨌든 국가가 이런 권한을 받은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지키기 위한 권한이지 남용하라, 그건 분명히 남용이거든요. 특히나 국민에 의해,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까지 끌려 나가는 마당이니 이게 완전 이 정권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가는 건지 참. 과도한 대통령의 심기 경호 플러스 공권력의 지나친 남용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김선재 진보당 아, 맞아요. 그분도 그 끌려갔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조차도 그냥 정당한 그 자신의 선거운동. 선거운동이었는데 저쪽으로 안내드리세요. 저쪽으로 안내드리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쪽으로 안내하시라고요. 저쪽으로 안내하세요. 누구세요? 아니 누구세요? 아니 안내드리세요. 손대지 마시죠.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손대는 분들. 저쪽 가서 하세요. 아니 손대지 마시라고. 저쪽 가서 하시라고요. 손대지 말라고. 저쪽 가서 아니 하세요. 왜 말을 못하냐. 한쪽으로 하시라고. 선거운동 파괴. 선거운동 파괴 규탄한다. 선생님도 후보자의 공직 후보자의 이동을 방해하면 선거운동 파괴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아니 뭐라고? 가보자. 자, 됐어. 규탄한다. 김선재 진보당의 예비 후보는 카이스트 그 졸업식장이 아닌 동문 쪽에서 이제 자신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편말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경호처 직원들이 여기 대통령 동선인이 나가시고 그러면서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정도가 있을까? 정말 지나친 심기경호.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여하튼 정말 문제가 많아요. 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그 입 다물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아래옵니다. 저도 붉은 용포 좀 입어볼까 하옵니다. 뭐 오늘 사극 모드네. 원래 제가 붉은 용포 누가 또 왕되고 싶어요? 이동환 중구청장 재선거 예비 후보 네, 무소속이죠. 네, 그쵸. 무소속인데 마치 국민의힘인 양 빨간색 그 점퍼 예. 이런 분이 갑자기 나는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자신은 대전의 한동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 근데 예전에 한동훈은 한동훈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정진호 PD를 예를 들어서 대전에 무슨 그 뭐라 그래 RM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테러 당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작가 앞에서 막 웃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누구라고요? 아니 BTS. BTS. 제가 예를 들어 프랑스의 알랭들롱 닮았다는 얘기는 좀 들을만 하지만 이제 그만. 선거법 위반으로 직을 상실했잖아요. 직을 상실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구 부구청장이 구청장 권한 대행을 하고 있었고 잘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장호 대전시장이 대덕구 부구청장을 그쪽으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동환인 거고.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중구 구청장 그 직무대행을 맡게 된 거고. 그런데 이분이 혹시 선거 출마하려는 거 아니야? 이장호 시장이 선거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니까 아니다. 이 이동환 부구청장이 중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구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고 인사를 낸 거다. 이장호 시장 그렇게 이야기했고 네. 또 이동환 부구청장도 내가 중구에서 태어났고 오래 살았고 잘 알고 출마 안 할 거다. 구정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반 조금 지나고 나서 갑자기 내가 부구청장, 그러니까 구청장 권한 대행을 해보니까 중구가 이 정도인 줄은 몰랐네. 그래서 중구 발전을 위해 출마해야겠다 라면서 출마 선언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중구 전문가라며. 그럼 저는 중구민도 아니에요. 근데 중구가 그렇게 뭐 유천시장이 좀 경기가 어렵고 또 그 은행동에 있는 메가시티 건물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고 이런 거는 중구 구민이 아니어도 대전 시민이면 다 알 겁니다. 네. 대전이 무슨 면적이 한참 넓은 그런 도시도 아니고요. 근데 자칭 중구 전문가라는 분이 몰랐다가 그러니까 전문가라면서 막상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내가 출마할래.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전혀 앞뒤가 안 맞죠. 너무 듣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분노스러웠고요. 국민의힘이 무공천한다고 하니까 무공천 취지가 뭐예요? 그 정당이 책임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거에 잘못했다는 대해서. 얘기죠. 그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입당도 안 해놓고 나는 대전의 한동훈이요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후보들과 똑같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국민의힘 후보처럼 선거운동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예비 후보들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치, 거기서 선거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거 뭐지? 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저는 이거는 유권자들을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구도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구청장이 선출이 되죠. 그 구청장의 직무 대행하는 사람을 그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없는 분인 거잖아요. 이장훈 대전시장은요. 그렇죠. 예, 그 부구청장 지금 인사를 내면서 그 직무대행을 본인 맘대로 교체했고, 그것도 사실은 문제인 거고, 또 자신이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이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가보니까 내가 몰랐다 발전시키겠다라면서 출마를 하는 그 행위 자체, 말을 뒤집고,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직 입당하지도 않았으면서도 국민의힘 후보인 것처럼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것도 문제고, 이건 유권자 기만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 놓고 당사자들 말도 되게 웃겨요. 이장호 시장님 학대 간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나 그거 자꾸 나랑 연결시키지 마라. 그 이동환 그 구청장 권한 대행이 저희가 그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간 거다. 아니 정말로 그 이장훈 시장이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은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고 했어야죠. 하지 말라고 하고, 만약에 출마한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비판을 그쵸? 해야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국민의힘 당원이고 대전시장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지냈고 이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은 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근데 나랑 연관시키지 마라, 본인의 자유다. 왜 이렇게 그 관대하세요? 어쨌든 그러니까 어떤 인사의 복심에 의해서 출마한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도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아니땡 굴뚝의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나오네. 제가 마지막 한 충분히, 말씀만 드릴게요. 이동환 예비 후보님 좀 정신 좀 차리실까요? 아이고 그러기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네, 정말 꼼수 중에 꼼수죠. 네, 저도 붉은 용포 좀 입을게요라고 정해주셨고요. 네, 마지막 키워드 어떤 건가요? 요동치는 대전 선거판. 그렇죠. 최근 며칠 동안 엄청난 변화들이 좀 있었죠. 그 제일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허태정 그 예비 후보 유성을에 출마하려고 했었는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셨어요, 이분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대충 감을 잡았는데 감 잡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죠. 워낙 인지도 네임밸류 강하고. 아힘 TV를 계속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 방송 때 허태정 전 시장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유성을도 돌려보고 중구도 돌려보고 대전 서구 갑도 돌려보고 또 황정화 그 인재영입위원 그분을 뭐 여수에도 돌려보고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이미. 네. 그럼 감을 잡아야지. 아임TV를 제대로 안 본 거네. 아니 어쨌든 그 돌려본 것은 왜 돌려봤겠어? 경쟁력이 있나 없나를 파악해 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통치가 않았대요. 그것도 아임TV에서 나왔어. 그 얘기 이미. 신통지가 않았다고. 지역별로 신통치가 않았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황정화 박사를 인재영입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황정화 박사도 자기 선거구 그 지역구에 출마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뭐 뻔히 보이는 결과 아니에요? 뻔히 보인다기보다 그 전에 앞서서 서구갑 그 예비 후보들 그 반발하는 시위가 있어서 서구갑 돌리니까 허태정 놓고 이거 오지 마라 이거지. 그런 반발도 있고 하니 그 저희 제 딴에는 그래도 허태정 시장을 버리기 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저는 허태정 시장을 민주당에 버렸다기보다는 어차피 허 시장한테 이번 선거는 플러스 알파 아니에요? 원래 단체장을 했던 사람이고 유성구청장부터 해가지고 허태정 전 시장에게는 다음번 시장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본인의 진정성이 정말 출마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물론 있다고 저희하고도 인터뷰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 다음번 대전시장 선거 그 중간 과정에 인지도는 충분히 쌓았고 또 본인이 그 민주당의 중앙당의 결정에 따르고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뭐 나름의 성과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분명히 성과가 있으니 빠졌겠죠. 본인 의지가 좀 여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그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유성을이 과학기술계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황정화 박사가 이제 단수 공천이 됐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상민
그 현 국회의원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박영순 의원은 하위 10%에 들어가서 상당히 좀 대덕구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이런 얘기가 해서 반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평가가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날 21일 그 국회에서 그 이재명 대표와 임백연 공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촉구를 했는데 그 말인즉슨 이게 자기 어쨌든 대덕구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 출마하려는 박정현 그 전 대덕구청장을 최고위원으로 삼은 것도 자신은 좀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자기는 의정 활동도 열심히 했고 매일 그 지역에 방문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 소통도 열심히 했다. 근데 왜 이런 10%가 나왔느냐? 박영순 의원이 상당히 좀 불리해졌다. 만약 국민의힘 그 후보 측과 민주당 그리고 무소속 박영순이라면 3자 구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박영순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소속 출마는 하지 않을 거다. 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를 잘 알지 않을까 싶거든요. 민주당 당적으로도 겨우 이기는 건데 이겨도 겨우 이기는 거고 진 적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건데요.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딱 결과 놓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속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신성재 기자와 함께 3가지 사안을 아뢰었습니다. 네,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대통령 경호처의 그 무리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동환 그 대전 중구청장 예비 후보의 그런 이러이러한 문제들, 모습들, 그리고 요동치는 대전 선거판의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굿모닝 충청 신성재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